안녕하세요. HK 트레이닝센터 박누리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닝 기법 중에서 공유 절단이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절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공유 절단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 공유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예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진짜 이제 공유 배열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절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절단이라고 하는 건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레이저가 절단을 하는데 여러 개의 파트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한 번을 절단할 때 여러 파트가 쪼개지는 그런 절단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파트가 실제 밀접하게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레이저 빔의 직경만큼은 살짝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 떨어진 간격이 바로 레이저가 나오는 빔의 직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합니다. 같은 면을 공유해서 한 번에 절단해주는 기능이 바로 공유 절단인 거죠. 자, 그래서 공유되는 면을 쭉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은 레이저 빔의 빔폭만큼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유 절단을 쓰면 좋은 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트 배열을 했을 때는 파트와 파트 사이 간격을 10mm나 원하시는 간격대로 일정한 간격대로 떨어졌다면 공유 절단을 했을 때는 같은 파트일지라도 이만큼의 남는 자재가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이처럼 배열의 효율이 상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피어싱 횟수가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 피어싱 진입선 커팅, 피어싱 진입선 커팅 했던 것들이 한 번의 피어싱으로 파트 두 개를 커팅할 수 있습니다. 자, 피어싱 횟수가 줄고 작업 시간이 감소함으로 해서 시간적인 메리트와 그 다음 배열 효율, 자재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공유 절단을 선호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유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 절단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헤드는 계속 쭉 내려 깔아서 파트들을 연속적으로 절단하다 보니까 파트가 커팅이 완전히 되고 나서 분리가 될 때, 판재와 단품이 분리될 때는 헤드 모서리마다 헤드 충돌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단품이 떨어져 나갈 때 판을 쳐버리게 될 경우에는 모든 단품의 사이즈 오차라든지 불량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파트를 한 판에다가 다 갖다 붙이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6개, 9개 정도 묶어놨다가 좀 띄우시고 또는 한 줄로 공유 배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면과 면의 길이가 같은 것끼리 한 줄이나 좀 소그룹식으로 조금씩 묶었다가 띄우고의 방식으로 공유 배열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유 절단이 불가능한 예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리드를 절단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절단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드와 같이 뾰족하게 생겨있는 파트 두 개를 붙이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원호 구간에 대한 공유 배열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 배열하는 방법을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두 단품 사이와 여러 단품 사이로 나눠집니다. 자, 두 단품의 경우에는 방금 봤던 것처럼 공유되는 면을 쭉 자르고 외곽을 돌아가는 방식과 그 다음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절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개의 파트를 계속 붙일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쭉쭉 공유되는 면을 자르고 외곽을 돌아가는 절단 방식, 그리드 공유 절단 방식과 단품이나 선택된 단품처럼 파트 하나씩 디귿자 형식으로 절단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과 머신닝에서 맨 위에 빠른 실행 아이콘에 설정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공유절단 파라미터라는 곳으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서 공유절단 위에 여기에 두 단품 사이냐 여러 단품 사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 중간쯤에도 공유절단 배열에도 두 단품이냐 여러 단품 사이로 파트들이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위에가 두 단품, 그 다음 두 단품이면 중간에도 두 단품으로, 위에가 여러 단품이면 중간에도 여러 단품으로 공유절단 배열의 양식을 똑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지 같은 길이의 요소 사이만이라는 길이를 체크하신다면은 같은 길이에 공유되는 면만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안정적으로 공유배열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배열 방향에만 위치시키기는 우리가 공유를 세팅해 놓으시고 자동 배열을 했을 시 그 배열 방향에 맞춰서 공유 배열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 아래에는 공유 잔재라고 해서 두 개를 붙였을 때 공유 잔재 안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공유 절단의 진입선 기능도 또 개별적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두 단품 사이로 붙였다면 두 단품 사이에 공유 절단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절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시닝 탭으로 들어가시고 단순 머시닝에서 두 단품 사이의 공유 절단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실행 부분에서 두 번째 것이 레이저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시고 공유되는 면을 쭉 자르고 외곽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절단하는 것이 두 단품 사이의 공유 절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여러 단품의 경우에는 단품이나 선택된 단품으로 절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품이나 선택된 단품을 했을 시에는 한 파트 한 파트씩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모서리마다 헤드 충돌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마다 이 빨간색 선분처럼 좀 더 찢어 놓는 거죠. 다음 시작점은 빨간색이 그 끝난 지점부터 빔을 켜고 쭉 잘라주고요. 역시 모서리 만났을 때마다 조금씩 찢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예비 절단 요소라는 길인데 우리가 헤드 모서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찢어놓는 선이 바로 예비 절단 요소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단품씩 절단하는 방식이 단품 또는 선택된 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예비 절단 요소를 0으로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비 절단 요소의 길이가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절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리드 공유 절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리드 공유 절단에서는 이제 공유되는 면이 수평 먼저 자르고 수직을 자를지 수직을 먼저 자르고 수평을 자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수평에서의 시작점을 이제 이렇게 빨간색 점을 클릭하실 때마다 이제 그 시작점이 변경이 되실 거고 그 다음 지그재그로의 절단을 한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의 절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갔다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지그재그로 절단을 하지 않았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식으로 연속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외부의 시작점도 선호하는 위치가 있으시면 빨간색 점을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외부의 센터 쪽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갖다 놓으시면은 마지막 절단부터 연속 절단 한마디로 말해서 쭉쭉 찢어놓은 공유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면의 끝점에서부터 외곽을 잘라주기 때문에 피어싱의 횟수를 한 번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그리드 공유 절단 이렇게 공유되는 면을 쭉쭉 자르고 외곽을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사각 그리드 공유 절단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어떤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할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부터 돌아갈지 또는 이것도 공유 절단은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진입선의 길이를 또 선호하는 대로 길이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계단식 모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기역자로 꺾어서 절단하는 방식이고 또는 세로, 가로로 여튼 기역자 모양으로 공유 절단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단하는 거죠. 자,
외곽에 있는 니은은 붙어있는 외곽, 파트들이 붙어있는 큰 외곽을 니은자로 절단한 다음 피어싱, 진입선 커팅, 그 다음 피어싱, 진입선 커팅하는데 계단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피어싱, 진입선 커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게 단계로 사각 그리드 공유 절단이고, 그 다음 사각형 부품의 그리드 요소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자, 방향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지, 그것도 반시계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절단 순서가 달라지게 되고요. 자, 진입선도 역시 세팅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절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품과 선택된 단품과는 조금 다르게 한 파트를 절단하는 게 아니라 피어싱 진입선 약간 뚜껑 따듯 이렇게 디귿자로 잘라준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파트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사각형 부품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에 필렛이 심하게 들어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이 절단 방식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배열부터 시작해서 절단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한 장을 깔아준 다음, 자, 배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위에 상단에 설정 시스템에서 공유 절단 파라미터의 두 단품 사이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여기에서 단지 같은 길이의 요소 사이만으로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시스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계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경우는 기계 보정을 쓰시겠지만 그 공유 절단만큼은 캠 보정, 캠을 기준으로 다 같이 보정값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시스템 보상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고 오케이 하신 다음 하단에 나와 있는 파트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릭 해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파트 두 개가 붙고 떨어지고 두 개 붙고 떨어지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 확대를 해보시면은 레이저 빔의 빈폭만큼은 떨어져 있습니다. 알아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단품을 붙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절단하는 방식은 단순 머시닝에서 두 단품 사이에 공유 절단 선택을 해 주시는데 자, 이때도 선택을 하실 때 이건 그대로 세팅값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사각형의 센터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 왼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오른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위치를 클릭하실 때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절단이 되시는 거, 공유되는 면을 쭉 자르고 외곽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단품 사이의 공유 절단이고 공유 절단 시 머신을 삭제하실 때는 재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단품 사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동일하게 설정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고 공유 절단 파라미터에 여러 단품 사이와 여러 단품 사이로 세팅을 값을 동일하게 해주시는데 이때 더 추가되는 기능이 바로 예비 절단 요소의 길이입니다. 자, 예비 절단 요소의 길이를 10mm를 세팅해놨지만 만약에 나는 모서리 찢는 부분을 5mm 또는 3mm 원하시는 값이 있으시다면 예비 절단 요소의 길이를 또 조절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파트를 쭉 붙이시는데 다 갖다 붙어요. 너무 잘 갖다 붙죠. 그래서 한 판에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다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되시면은 자재는 아끼실 수 있어요. 요즘 워낙 자재값이 비싸져가지고 자재에 대한 것은 아낄 수 있으나 커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판에 다 갖다 붙이시게 되면 열변 정도 오기 쉽지만은 만약에 판재가 틀어지면은 다 불량 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그룹식으로 조금 붙였다가 띄우고 좀 붙였다가 띄우고 또는 한 줄씩 붙이시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단품으로 배열하다가 난 10mm 정도 띄우고 싶다 한다면 여기 홈 탭에 변형해 가시면 공유 절단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잠시 꺼주시면 다시 일반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기능을 켜주시고 파트를 또 쭉쭉쭉쭉쭉 붙여주시면은 자, 이렇게 한 줄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한 줄 정도 완성이 됐다면 공유 절단 배열의 기능을 끄시고 곡사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한 줄씩 쭉쭉 이렇게 배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단품에 대해서 배열이 끝났다면은 머시닝에서 단순 머시닝에 먼저 단품이나 선택된 단품 세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선택된 단품 세트를 선택을 했고요. 자, 드래그 했던 순서가 절단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 줄씩 원하시는 순서대로 자, 쭉 드래그해서 마무리 쭉 한 줄씩 이렇게 원하시는 순서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서 절단을 넣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은 모서리마다 이렇게 예비 절단 요소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늘색의 라인이 공유되는 면이고요. 빨간색은 외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는 한 단품씩 이제 절단하는 방식이라면 그리드 공유 절단에서 선형 그리드 공유 절단을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처럼 공유되는 구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수평의 시작이냐 수직의 시작점이냐 그 다음 수평 시작했을 때의 시작점은 어디로 시작을 할 것인지 그 다음 지그재그로 절단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되는 면을 쭉쭉쭉쭉 자르고 외곽을 돌아가는 식으로 절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선형 그리드 공유 절단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리드 공유 절단에서 지그재그로의 절단은 이렇게 절단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그재그 양식으로 얘는 연속입니다. 그 다음 지그재그는 한 방향으로 절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단품 사이에 대한 절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그리드 공유 절단 안에는 공유 잔재를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단계 동안의 분리 단편 절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린다면 공유 잔재부터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챔퍼를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챔버를 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배열과 머신이 넘어가서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자, 파트 2개를 붙이는 4개를 붙일 건데요. 자, 4개를 붙였더니 뭔가 가운데는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공유 잔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단계 동안의 분리 단편이라고 해서 공유되는 면을 쭉 자르고 내려올 때 이 다이아몬드 잔재를 처리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것만 싹 치우고 제가 요거에 대한 머신닝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되는 면을 쭉 자르고 자, 공유되는 면 쭉 자르고 다이아몬드 처리하고 외곽을 잘라주는 식으로 절단하는 공유 잔재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 절단에 대해서 배열부터 절단까지의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마지막 PPT에서 봤던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절단 방식은 단계로 사각 그리드 공유 절단, 사각형 부품의 그리드 요소의 공유 절단까지 여기 다 그리드 공유 절단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적용해 보시고 업체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